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1부입니다. 천안시는 해마다 전통업소나 명인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규방공예와 천연염색 분야에서 올해 천안 명인으로 선정된 이은하 명인을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성정동에 있는 한 공방. 얼마 전 천안 명인으로 선정된 이은하 씨의 작업실입니다. 19살부터 공예에 관심을 갖게 된 이 씨는 20여 년간 규방공예와 천연염색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호두나 양파 껍질, 꽃 등 대부분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 염료에 비해 과정이 복잡하지만 같은 재료마다 매번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이 천연염색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염색은 또 할 때마다 색을 이렇게 자연이 주는 색이다 보니 색이 달라요. 똑같은 양파 껍질이어도 똑같은 상수리 이파리여도 엽록소가 좋을 때, 엽록소가 별로 안 좋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다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설렘을 느껴서 이러한 작업 과정은 직접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 씨의 공방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도 지정돼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각종 봉사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전통이 아니고 누군가 지키는 전통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꼭 전통으로서 박물관에서 보는 전통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남는 전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달 아산 둔포면 운용공원 저류지에 유입된 물질이 절삭유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배출업체를 찾지 못하면서 저류지가 오염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저류지물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물 위에는 기름띠와 하얀 물질이 떠다닙니다. 지난달 둔포면 운용공원 저류지에 유입된 물질은 조사 결과 금속 재료를 잘라 가공할 때 쓰이는 절삭유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산업단지 우수관로를 통해 흘러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절삭유를 사용하는 업체 20여 곳의 명단을 확보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결국 배출업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버렸다는 거를 그게 자국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그쪽 업장에서 그 수용성 절삭유를 폐기할 때 폐기를 한 기록이 없거나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찾았어요. 문제는 이미 오염된 저류지입니다. 오염물질이 유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지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류지 물속은 여전히 뿌옇고 저류지 가에는 오염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출업체를 찾지 못하면서 저류지 원상복구 명령도 어렵습니다. 아산시 역시 수용성 절삭유를 제거하는 장비조차 없는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위에 후천포로 걷어내거나 유화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름 제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수용성 절삭유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저희가 그럴 거를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오염물질은 배출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오염물질은 둔포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 결제 시스템이 탑재된 민관협력형 배달앱이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일반 상용 앱에 비해 크게 낮아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오히려 불만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 김 씨에게 최대 12%에 달하는 민간 배달앱 수수료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에서 수수료가 2% 이하인 민관 협력형 배달앱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대감이 컸지만 이 기대감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용 배달앱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복수의 업체를 선정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 자체도 선택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 역시도 선택을 어떤 거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건 진짜 6대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세종시는 이달 초 민관 협력 배달앱 운영에 참여할 사업자로 모두 6곳을 선정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업체 간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신생업체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지자체, 서울, 천안, 대전의 어떤 선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고려했던 서울시 배달앱의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9월 16개 사업자가 참여해 서비스에 나섰지만 주문 실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레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었다는 겁니다. 비록 참여한 민간 사업자 수가 서울이 많긴 하지만 인구수에 비례했을 때 세종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인구 35만에 불과한 세종시에 몇 개의 배달앱이 적당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험이 없이 그냥 이론만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달라 저기서 해달라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진짜 이 소상공인을 위한 또 여기 세종 시민을 위해서 생각은 거의 안 했다라고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선 복수의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배경에 지역업체를 끼워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복수로 하는 거는 사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다 지역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한 군데를 선정하면 그 내부 반발에 대한 그 파장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세종시가 선정한 6개 사업자 중 한 곳은 세종시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사전 공모를 거쳐 신청한 9개 업체 가운데 위원회 심사를 거쳐 6곳을 선정한 것뿐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무한데 굳이 지역업체를 배려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다수의 배달앱을 선정한 세종시의 선택이 탁월한 승부수였을지 아니면 무리수로 끝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콜센터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난 4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신규 공무원들과 함께한 소통 행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십여 명이 독립기념관에서 단풍놀이를 즐겼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 박 시장은 기념관 경내에 있는 단풍나무길을 걸어 나왔을 뿐 단풍놀이를 즐긴 건 아니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박상돈 천안시장과 신규 공무원들 간의 소통 행사. 70여 명이 독립기념관 추모의 자리에서 헌화와 참배를 시작으로 둘레길 걷기, 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2시간 남짓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행사는 1시간 20분가량으로 축소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일정을 두고 천안시장과 공무원들이 단체로 단풍놀이를 즐겼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 시장은 이튿날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직원들의 새 출발을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배려가 부족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주말 SNS 등을 통해 더욱 확산됐고 천안시장 후보군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고위공직자의 무제한 행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세를 폈습니다. 일부 시민은 천안시가 싫고 창피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려 9일 현재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박 시장은 8일 오후 개인 SNS에 단풍놀이의 진실이라는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일 행사는 호국 영령에 대한 헌화와 직원들과의 담소가 전부였고 걸어 나온 길이 단풍나무 길이라고 불려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또 행사가 열린 시각과 콜센터 집단 감염이 알려진 시점은 6, 7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선 이 시국에 굳이 단체 행사를 열었어야 했냐는 지적과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는 엇갈린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인구 7만이 넘는 배방읍을 동으로 분리하는 대신 읍체제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행정기구를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의와 행정 서비스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시 배방읍 장젤입니다. 아파트가 질비하게 들어섰고 신규 아파트 공사도 한창입니다. 올 9월 기준 아산시 배방읍의 인구는 74,703명. 인근 청양군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는 단 한 곳.
인원도 33명에 불과해 주민 편의나 행정 서비스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복지, 환경 등 행정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 조직 체계로는 주민 만족 행정 서비스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방읍 인구가 7만을 넘어서면서 아산시가 배방읍 행정기구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배방읍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됩니다. 여기에 행정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등 2개 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정원도 확대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와 청소 업무 등도 추가로 맡게 됩니다. 이에 맞춰 아산시는 배방읍 장제리에 지상 3층 규모의 신도시 민원행정센터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와 공간 확대로 주민 편의와 행정서비스 증진은 물론 분동 대신 읍이 유지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지 않고 농어촌 자녀 특별 전형 등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읍제 형식의 기존 배방읍으로 유지를 하되 배방읍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현 조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다음 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된 조직 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중학교 1학년 2개 학기에 대해 진로체험 중심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세종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자유학기제와 진로 집중학기로 나눠서 운영하는 개선 대책을 내놨는데요. 핵심이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을 찾은 세종시 중학생들이 카메라와 첨단 설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스튜디오와 주조정실 등 여러 시설을 살피고 실제 작동도 해보면서 방송인의 꿈을 키워갑니다. 체험 중심의 진로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의 일환입니다. 올해로 도입 6년 차를 맞은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노는 학기라거나 이 때문에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교육청이 유연한 자유학기제 도입을 목표로 하는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중학교 1학년에 쏠린 자유학기제의 무게중심을 나눈다는 겁니다. 현재 1학년 2학기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1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로 나누게 되는데 1학년 1학기는 기존대로 자유학기를, 3학년 2학기는 진로 집중학기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3년간 꾸준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 학습 혹시 1학년 내내 그 시험을 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소위 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도 보완하고. 특히 3학년 2학기에 이루어지는 진로 집중학기의 경우 시험은 일반 학기와 동일하게 실시하되 교과나 창체와 연계된 진로교육 시간을 정해진 비율만큼 확보해야 합니다.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외에도 진학과 관련된 목표 선택 길잡이라든가 진로 캠프라든가 진로 로드맵 이런 등의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아울러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어와 수학 교과에 대해 협력 교사를 배치하고 서술형과 논술형 지필 평가를 도입하는 등 학력 보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병천천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올 10월 이후 천안에서만 벌써 2번째 발생인데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병천천입니다. 차량과 사람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방역 차량은 하천변을 따라 쉴 새 없이 집중 소독에 나섭니다. 지난 3일 이곳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3차례 고병원성 AI 항원이 발견됐는데 천안에서만 벌써 2번째 발생입니다. 이번에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곳은 지난달 21일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본강천과 약 13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고병원성 항원 검출 지점 반경 10km 안에 있는 예찰 농가는 모두 170여 농가. 가금류 수는 약 197만 수나 됩니다.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천안시는 우선 예찰 농가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천안시는 AI 항원 검출 지점에 초소를 설치하고 반경 500m 안에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도로와 하천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천안시 내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운영을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 조치했습니다. 지금 이동 제한 조치하고 그리고 이제 취약 지역 뭐 도로라든가 하천변 도로라든가 퇴비장 이런 데는 저희가 그 소독 차량을 동원해서 집중 소독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난 4일 아산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철새 도래지와 차량, 사람, 그리고 가금 농장 등 바이러스 3중 차단망에 대해 현장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윤리강령을 위반한 시의원에 대해서 심사나 징계를 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인데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의원들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나 징계에 관한 자문을 받겠다는 겁니다. 최근 일부 시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의회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하락하자 시의회가 고심 끝에 내놓은 자구책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자문위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자문 역할일 뿐 결국엔 본인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용도란 겁니다. 실제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나 처벌 권한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세종 시민을 시골 무지렁이 취급하며 시간만 끌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세종시의회는 하루빨리 징계심사를 열어 비리의혹 3인방을 제명 등 징계 처분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허울뿐인 기구에 그칠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게 될진 결국 시의회 손에 달려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제출됐습니다. 철도 경유지인 12개 시장 군수협력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은 충남과 충북, 경북도지사와 협력체 명의로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문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확정된 동서횡단철도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철도는 총 연장 330km에 3조 7천억 원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으로는 태평양, 서로는 중국을 잇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충남북과 경북도 그리고 12개 시군 협력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 구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 3명에 대한 제명과 함께
시민들 앞에서 사죄할 것을 시의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의혹 3인방을 감싸는 시의회는 시 예산을 빼먹기 위한 작당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비리 의혹 3인방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시의회 18명의 시의원은 물론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국회 세종 이전에 힘을 보태고 나서면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논의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의 관련 예산 확보 여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여야 간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 충청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각 시도별 혁신 성장 방안을 제시한 이 대표는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해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그 구체적인 안을 곧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 출범한 민주당 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주도로 이달 중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기본조사 설계비 예산 확보 작업도 탄력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된 127억 원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예산이 다음 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모두 1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20억 원에 불과한 만큼 나머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기 국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그 골든 타임인 만큼 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계비 127억 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건은 여야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여당은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세종의사당 설치 당위성을 이야기하지만 야당은 국회 분원 설치엔 일부 동의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여야 간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7곳에 대한 점심시간대 무료 주차가 허용됩니다. 무료 운영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아름동과 종촌동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무인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등 7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점심시간 무료 운영은 지난달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차장 관리조례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배달의 플랫폼 업체 5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각 업체들은 광고료를 포함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추게 됩니다. 또 천안사랑카드 사용도 가능해 지역화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천안시는 가맹점 모집과 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봐요. 다들 대피해요. 빨리 대피해요. 진짜 실감난다. 진짜, 그치?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진 행동 요령을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잊지 마세요.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지우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아산 둔포면 운용공원 저류지에 유입된 물질이 절상유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배출업체를 찾지 못하면서 저류지가 오염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저류지물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물 위에는 기름띠와 하얀 물질이 떠다닙니다. 지난달 둔포면 운용공원 저류지에 유입된 물질은 조사 결과 금속 재료를 잘라 가공할 때 쓰이는 절삭유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산업단지 우수관로를 통해 흘러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절삭유를 사용하는 업체 20여 곳의 명단을 확보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결국 배출업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버렸다는 거를 그게 뭐 자국이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그쪽 업장에서 그 수용성 절삭유를 폐기할 때 폐기를 한 뭐 기록이 없거나 약간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찾았어요. 문제는 이미 오염된 저류지입니다. 오염물질이 유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지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류지 물속은 여전히 뿌옇고 저류지 가에는 오염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출업체를 찾지 못하면서 저류지 원상복구 명령도 어렵습니다. 아산시 역시 수용성 절삭유를 제거하는 장비조차 없는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위에 뭐 후천포로 걷어내거나 뭐 유화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름 제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수용성 절삭유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저희가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뭐 시설이나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오염물질은 배출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오염물질은 둔포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해마다 전통업소나 명인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규방공예와 천연염색 분야에서 올해 천안 명인으로 선정된 이은하 명인을 송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성정동에 있는 한 공방. 얼마 전 천안 명인으로 선정된 이은하 씨의 작업실입니다. 19살부터 공예에 관심을 갖게 된 이 씨는 20여 년간 규방공예와 천연염색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호두나 양파 껍질, 꽃 등 대부분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 염료에 비해 과정이 복잡하지만 같은 재료마다 매번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이 천연염색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염색은 또 할 때마다 색을 이렇게 자연이 주는 색이다 보니 색이 달라요. 똑같은 양파 껍질이어도 똑같은 상수리 이파리여도 엽록소가 좋을 때, 뭐 엽록소가 별로 안 좋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다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설렘을 느껴서 이러한 작업 과정은 직접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 씨의 공방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도 지정돼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각종 봉사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전통이 아니고 누군가 지키는 전통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꼭 전통으로서 박물관에서 보는 전통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남는 전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 결제 시스템이 탑재된 민관협력형 배달앱이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일반 상용앱에 비해 크게 낮아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오히려 불만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
김 씨에게 최대 12%에 달하는 민간 배달앱 수수료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에서 수수료가 2% 이하인 민관 협력형 배달앱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대감이 컸지만 이 기대감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용 배달앱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복수의 업체를 선정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 자체도 선택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 역시도 선택을 어떤 거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건 진짜 6개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세종시는 이달 초 민관 협력 배달앱 운영에 참여할 사업자로 모두 6곳을 선정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업체 간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신생업체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지자체, 서울, 천안, 대전의 어떤 선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고려했던 서울시 배달앱의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9월 16개 사업자가 참여해 서비스에 나섰지만 주문 실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되레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었다는 겁니다. 비록 참여한 민간 사업자 수가 서울이 많긴 하지만 인구수에 비례했을 때 세종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인구 35만에 불과한 세종시에 몇 개의 배달앱이 적당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험이 없이 그냥 이론만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달라 저기서 해달라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진짜 이 소상공인을 위한 또 여기 세종 시민을 위해서 생각은 거의 안 했다라고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선 복수의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배경에 지역업체를 끼워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복수로 하는 거는 사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다 지역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한 군데를 선정하는 그 내부 반발에 대한 그 파장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세종시가 선정한 6개 사업자 중 한 곳은 세종시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사전 공모를 거쳐 신청한 9개 업체 가운데 위원회 심사를 거쳐 6곳을 선정한 것뿐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무한데 굳이 지역업체를 배려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다수의 배달앱을 선정한 세종시의 선택이 탁월한 승부수였을지 아니면 무리수로 끝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콜센터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난 4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신규 공무원들과 함께한 소통 행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십여 명이 독립기념관에서 단풍놀이를 즐겼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 박 시장은 기념관 경내에 있는 단풍나무길을 걸어 나왔을 뿐 단풍놀이를 즐긴 건 아니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박상돈 천안시장과 신규 공무원들 간의 소통 행사. 70여 명이 독립기념관 추모의 자리에서 헌화와 참배를 시작으로 둘레길 걷기, 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2시간 남짓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행사는 1시간 20분가량으로 축소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일정을 두고 천안시장과 공무원들이 단체로 단풍놀이를 즐겼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 시장은 이튿날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직원들의 새 출발을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배려가 부족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주말 SNS 등을 통해 더욱 확산됐고 천안시장 후보군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고위공직자의 무제한 행동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세를 폈습니다. 일부 시민은 천안시가 싫고 창피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려 9일 현재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박 시장은 8일 오후 개인 SNS에 단풍놀이의 진실이라는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일 행사는 호국 영령에 대한 헌화와 직원들과의 담소가 전부였고 걸어 나온 길이 단풍나무 길이라고 불려서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또 행사가 열린 시각과 콜센터 집단 감염이 알려진 시점은 6, 7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선 이 시국에 굳이 단체 행사를 열었어야 했냐는 지적과 악의적인 흠집 내기라는 엇갈린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인구 7만이 넘는 배방읍을 동으로 분리하는 대신 읍체제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행정기구를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의와 행정 서비스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시 배방읍 장젤입니다. 아파트가 질비하게 들어섰고 신규 아파트 공사도 한창입니다. 올 9월 기준 아산시 배방읍의 인구는 74,703명. 인근 청양군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는 단 한 곳. 인원도 33명에 불과해 주민 편의나 행정 서비스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복지, 환경 등 행정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 조직 체계로는 주민 만족 행정 서비스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방읍 인구가 7만을 넘어서면서 아산시가 배방읍 행정기구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배방읍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됩니다. 여기에 행정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등 2개 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정원도 확대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와 청소 업무 등도 추가로 맡게 됩니다. 이에 맞춰 아산시는 배방읍 장제리에 지상 3층 규모의 신도시 민원행정센터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와 공간 확대로 주민 편의와 행정 서비스 증진은 물론 분동 대신 읍이 유지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지 않고 농어촌 자녀 특별 전형 등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읍제 형식의 기존 배방읍으로 유지를 하되 배방읍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현 조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다음 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된 조직 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중학교 1학년 2개 학기에 대해 진로체험 중심의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세종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자유학기제와 진로 집중학기로 나눠서 운영하는 개선 대책을 내놨는데요. 핵심이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을 찾은 세종시 중학생들이 카메라와 첨단 설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스튜디오와 주조정실 등 여러 시설을 살피고 실제 작동도 해보면서 방송인의 꿈을 키워갑니다. 체험 중심의 진로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의 일환입니다. 올해로 도입 6년 차를 맞은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노는 학기라거나 이 때문에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교육청이 유연한 자유학기제 도입을 목표로 하는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중학교 1학년에 쏠린 자유학기제의 무게중심을 나눈다는 겁니다. 현재 1학년 2학기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1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로 나누게 되는데 1학년 1학기는 기존대로 자유학기를, 3학년 2학기는 진로 집중학기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3년간 꾸준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 학습 혹시 1학년 내내 그 시험을 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소위 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도 보완하고. 특히 3학년 2학기에 이루어지는 진로 집중학기의 경우 시험은 일반 학기와 동일하게 실시하되 교과나 창체와 연계된 진로 교육 시간을 정해진 비율만큼 확보해야 합니다.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외에도 진학과 관련된 고교 선택 길잡이라든가 진로 캠프라든가 진로 로드맵 이런 등의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아울러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어와 수학 교과에 대해 협력 교사를 배치하고
서술형과 논술형 지필평가를 도입하는 등 학력 보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병천천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올 10월 이후 천안에서만 벌써 두 번째 발생인데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병천천입니다. 차량과 사람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방역 차량은 하천변을 따라 쉴 새 없이 집중 소독에 나섭니다. 지난 3일 이곳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3차례 고병원성 AI 항원이 발견됐는데 천안에서만 벌써 두 번째 발생입니다. 이번에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곳은 지난달 21일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본광천과 약 13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고병원성 항원 검출 지점 반경 10km 안에 있는 예찰 농가는 모두 170여 농가. 가금류 수는 약 197만 수나 됩니다.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천안시는 우선 예찰 농가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천안시는 AI 항원 검출 지점에 초소를 설치하고 반경 500m 안에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도로와 하천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천안시 내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운영을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 조치했습니다. 지금 이동 제한 조치하고 그리고 이제 취약 지역 뭐 도로라든가 하천변 도로라든가 퇴비장 이런 데는 저희가 그 소독 차량을 동원해서 집중 소독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난 4일 아산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철새 도래지와 차량, 사람, 그리고 가금 농장 등 바이러스 3중 차단망에 대해 현장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윤리강령을 위반한 시의원에 대해서 심사나 징계를 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인데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의원들의 윤리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나 징계에 관한 자문을 받겠다는 겁니다. 최근 일부 시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의회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하락하자 시의회가 고심 끝에 내놓은 자구책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자문위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자문 역할일 뿐 결국엔 본인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용도란 겁니다. 실제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나 처벌 권한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세종 시민을 시골 무지렁이 취급하며 시간만 끌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세종시에는 하루빨리 징계심사를 열어 비리의혹 3인방을 제명 등 징계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허울뿐인 기구에 그칠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게 될진 결국 시의회 손에 달려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제출됐습니다. 철도 경유지인 12개 시장 군수협력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은 충남과 충북, 경북도지사와 협력체 명의로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문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확정된 동서횡단철도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철도는 총 연장 330km에 3조 7천억 원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으로는 태평양, 서로는 중국을 잇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충남북과 경북도 그리고 12개 시군 협력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전 구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 3명에 대한 제명과 함께 시민들 앞에서 사죄할 것을 시의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의혹 3인방을 감싸는 시의회는 시 예산을 빼먹기 위한 작당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비리 의혹 3인방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시의회 18명의 시의원은 물론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국회 세종 이전에 힘을 보태고 나서면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논의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의 관련 예산 확보 여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여야 간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 충청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각 시도별 혁신 성장 방안을 제시한 이 대표는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해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그 구체적인 안을 곧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 출범한 민주당 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주도로 이달 중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기본조사 설계비 예산 확보 작업도 탄력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된 127억 원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예산이 다음 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모두 1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20억 원에 불과한 만큼 나머지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기 국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그 골든 타임인 만큼 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설계비 127억 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건은 여야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여당은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세종의사당 설치 당위성을 이야기하지만 야당은 국회 분원 설치엔 일부 동의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여야 간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7곳에 대한 점심시간대 무료 주차가 허용됩니다. 무료 운영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아름동과 종촌동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무인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등 7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점심시간 무료 운영은 지난달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차장 관리조례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배달의 플랫폼 업체 5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각 업체들은 광고료를 포함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추게 됩니다. 또 천안사랑카드 사용도 가능해 지역화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천안시는 가맹점 모집과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